사고가 있었던 건 맞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그 게시판에 올라와 네. 있던 사고 내용 부분하고 조금 일치한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그 강의 같은 거 하면서 사진도 찍어놓고 네. 해놓은 증거들이 있더라고요. 나머지 것들은. 네. 그러니까 그 대부분의 경우에는 저희가 봤을 때 그런 어떤 정상적인 과정에서 이루어졌는데 네. 일부 영업 직원이 그렇게 실수를 했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회사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네. 그 그래서 이제 회사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 자체적으로 또 그 일 이후에 징계를 했더라고요. 네. 징계를 해서 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그 네. 부분 내용이 맞는지 그 우리 신고인께서 한번 좀 만나서 얘기를 제가 이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갖고 있는 거는 한미 자료하고 한미 얘기만 들었는데 네. 신고인 쪽 얘기도 들어봐야 될 부분이 일단은 제가 그 전화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그쪽에서 그 아마 대상이 대략 한 3,000명 정도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그쪽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10명이 아니고, 네. 그게 예컨대 한 1,000명 정도가 된다. 그러면 그 회사의 주장이 틀리는 게 되고, 회사가 당연히 책임을 거기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되겠죠. 우선은 네. 그 부분 사실관계는 네. 리베이트라는 게 저희 쪽에서 잡는 게 네. 대학사에서 그냥 병의원에 어떤 네. 돈을 건넸다고 해서 다 잡는 게 아니에요. 네. 예, 혹시 의사 선생님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의사 선생님이라면 아마 제가 하는 용어들을 잘 네. 아실 것 같아요. 네. 현지원이든 호지원이든 매칭비든 랜딩비든 네. 있을 테고 기타 나가는 게 뭐 골프나 뭐 물품 같은 네. 게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선지원이나 호지원, 매칭비, 랜딩비 같은 경우는 네. 대부분 어떤 처방 약속을 하고 나가죠. 예, 그러니까 예. 보통 그 병원에서 한 달에 얼마 정도 그 수금이 되고 있고 거기에다 네. 약정 기간 곱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 약이 뭐 제네릭이냐 뭐 아니면 며칠상 뭐 네, 30% 해가지고 서로 네. 내부에서 기한을 올려서 이수증 받고 나달이 네. 약품 소모 현황이나 처방전 같은 거 받아가면서 실제 수금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안 이루어지고 있는지 체크를 하는 방식으로 처방 사례비나 그런 어떤 부당한 이익이 나가요. 네네. 근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실제 어떤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하고 제약사가 네. 이익을 줄 테니 너는 그 기간 동안 내 약을 쓰라는 거가 돼갖고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환자는 어떤 의사 선생님한테 믿고 하는 건데 어떤 제약사가 의사 선생님한테 이렇게 뇌물 비슷한 이익을 줘서 아니 환자의 그 리베이트의 방법이나 속성에 대해서 저한테 알려주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제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예. 지금 그 문제가 된 것은 예컨대 지금 강사료의 명목으로 지급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강의 행위를 하지 않고 지급이 되었다면 그것은 강의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지불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돈이 네. 강의료로 나간다고 했었는데 그게 네. 돈이 나갔어요. 근데 네. 저희가 리베이트라고 한다면은 네. 강의료로 나갔는데 강의료가 아니었다. 네. 그러니까 리베이트냐? 그건 아니란 얘기죠. 의사 선생님들한테 그 받으신 양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잘못 입금받은 양반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받으면서 그 제약사에서 어떤 약을 쓰기로 하는 조건으로 받았는지 안 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지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네. 그러면 지금 하시는 말씀은 강의를 안 했는데 강사료로 입금이 된 것이 확인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하나 개별 사안에 대해서 대가성으로 준 것이 확인이 안 된다면 처벌하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그게 부당한 이익 제공으로 인한 고객 유인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사법에서 지금 들어가는 쌍벌죄하고 현재 유태일 사무관님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예, 제가 책임질게요. 저희 의결서에 나와 있는 말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고. 네. 네, 그건 제가 책임지고. 그러니까 그 이익이 가잖아요. 이익이 가는 게 어떤 그 제약사의 자사의약품에 대한 처방 증진이나 아니면 처방 대가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신 건데요. 저는 지금 그 3,000명 의사 중에 아까 말씀하신 10명이 그렇게 10명 정도가 실수로 나간 게 아니라 1,000명 정도에 대해서 그렇게 그 강의를 하지 않았는데 무려 3분의 1이나
되는 사람들이 물론 이제 다른 것도 실질적인 강의는 아니에요. 그냥 식사하는 거 이렇게 사진 찍은 건데 그런 요식 행위조차 갖추지 않고 사진을 조작해서 만든 게 약 1000명이 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아니 제가 그렇다고 그렇게 확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리베이트를 처벌할 수 그 회사가 책임질 수 없냐고 물어봤는데 책임질 수 없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대개 사안이 전부 다 대가성이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선생님. 여보세요? 네. 전화 좀 전에. 그 회사 측의 주장이 그게 이제 아주 소수에 있어서의 실수였다. 네. 뭐 그 10건 내외에 에서 있었던 일이고. 그래서 숫자도 적고 뭐 회사 측에서도 이게 신고된 것도 뭐 한 10건, 저희가 이제 증빙자료 보낸 게 이제 그 정도 됐기 때문에, 그래서 뭐 회사 측 주장하고 맞는 것 같아서 회사 처벌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말 그대로 듣는다면, 그 말대로라면 맞는 말씀인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게 10건이 아니라, 그게 만약에 이제 1000건 정도 된다고 하면, 그거는 실수라고 보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렇다면 그게 회사의 그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처벌하는 게 혹시 가능하냐.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수사관님 말씀이 문제가 된 거죠. 뭐라고 저한테 얘기하시냐면 1000건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각각이 대가성을 입증할 수 없다면 처벌을 못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느냐 했더니 책임질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제약회사가 준 사람도 그렇고 받은 의사도 그렇고 서로가 대가성이 없다 그러고 그냥 금품살포를 하면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걸 처벌을 못하느냐. 했더니 이분 말씀은 처벌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라고 하는 이 기구가 도대체 왜 존재를 하느냐.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공정거래의 조사를 막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을 많이 했다는 얘기를 그래서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이 담당 사무관님이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좀 뭐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히 편파적으로 들리죠. 처음에는 뭐 10건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너무 적어서 그거는 실수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1000건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입증이 된다면 달라지느냐 했더니 그래도 뭐 각각이 대가성이 확인 안 되면 우린 처벌 못 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다른 분하고 이게 과연 그 수사관 사무관님이 옳은 의견을 가지고 계신 건지 공정거래위원회 다른 분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해보려고 전화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상의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리베이트 담당하시는 분은 오직 한 사람뿐이고 그분은 전화를 할 때마다 출장 중이라고 얘기하고 언제 돌아올지는 알려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니 제가 언짢을 수밖에 없죠. 그러시네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 근데 지금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제 실명을 말씀 안 해주셔서 제가 이제 그 사무관님 이름은 유태일 사무관이에요. 유태일 사무관님. 그다음에 이제 그 본부 쪽에 아마 또 전화를 하셔서 상의를 하시려고 했던 그분이 계셨을 텐데 그분하고는 전혀 한 번도 통화를 못 하셨다는 얘기. 그 여직원이 전화를 할 때마다 출장 중이라 그러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직원이요? 그 무슨 경쟁, 시장 경쟁권가? 거기 여직원분이 전화를 받으셔서 사무관님이 아무도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2번 전화를 했는데 2번 다 출장 중이시고 아무도 안 계시고 언제 오실지도 모르고, 그리고 지난번 전화했을 때는 그 과가 어딘가요? 그 제조업 경쟁과 아닌가요? 제조업 경쟁과가 아니고 잠시만요. 제조업 경쟁과 제가 메모를 해둔 게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맞습니다. 제조 감식과입니다. 제조 감식과. 맞아요. 제조업 감식과입니다. 네네. 그래서 리베이트 담당하시는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시고,
총괄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죠. 그리고 뭐 그분 언제 올지 가르쳐 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리고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계속 출장 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라고 하는 이 작지 않은 조직에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상의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하는 게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좀 그러네요. 자,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이제 그 상식으로 이제 말씀드리자면 이제 공정위에서 리베이트를 처벌하는 그 취지는 이제 그 공정거래법의 목적이 어떤 그런 그 대가성 이걸 처벌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만약에 대가성이라면 뇌물이나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검찰이나 경찰에서 이건 조사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공정위가 이 리베이트를 처벌하는 이유는 업계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정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맞습니다. 이걸 이제 제재 조치를 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뭐 대가성 이건 전 뭐 어떤 취지로 이분이 지금 이런 대가성으로 이 처벌 여부를 판단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처벌의 취지는 이건 공정한 그 경쟁 질서 이런 관점에서 지금 저희는 접근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대가성이 입증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는 둘째치고 이게 공정한 경쟁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로 이걸 그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사무관님 유태열 사무관님의 얘기가 그것이 옳은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면 저는 그분이 어쨌든 사무관으로 일을 하시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뭐 운영 원칙을 모르실 리는 없을 텐데 그러면 편파적이 아닌가. 그래서 뭐 혹시 그 담당 사무관을 저희가 뭐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것도 좀 상의하고 싶었거든요.